안녕하세요.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조영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수 논문 발표자로 초대해 주셔서 학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논문의 주제는 메타 분석을 통한 가정 기반 작업 치료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이 논문은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제13권 제1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이 연구의 시작 배경은 최근 뇌졸중 환자의 장기간 재활치료 과정으로 인해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또한 환자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이유로 가정 기반의 재활치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이후에 가정방문 재활 서비스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서 가정 기반 작업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정 기반 작업 치료 프로그램이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두 번째, 가정 기반 작업 치료의 방문 재활과 원격 재활 중재법 중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차이는 어떠한가? 세 번째, 가정 기반 작업 치료 프로그램의 적용 기간에 따른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차이는 어떠한가입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문헌의 검색 기관은 총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 시나흘, 그리고 코크란 라이브러리 3개입니다. 검색 키워드는 메시 키워드를 참고하여 홈 베이스드 또는 비짓 또는 텔레 리비테이션 또는 커뮤니티 베이스드 그리고 오큐페이셔널 세라피 또는 리비테이션 프로그램 또는 인터벤션 또는 트리트먼트 그리고 스트로크 또는 CVA 그리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 또는 QOL이었습니다. 선정 기준에는 무작위 임상 대조군 실험 연구, 종속 변수가 삶의 질을 포함한 연구, 측정값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시되어진 연구, 그리고 출간 연도가 2000년 이후에 영어로 쓰여진 연구입니다. 문헌의 질 검증입니다. 리스크 오브 바이어스를 이용해서 무작위 배정 오류, 비공개 집단 배정 오류, 집단 배정 미인지 오류, 결과 측정 시 집단 미인지 오류, 집단 참여자 중도 탈락 오류, 선별적 결과 보고 오류, 그 외 오류로 총 7가지 기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절 변수로는 범중 변수를 설정해서 중재 유형과 중재 기관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중재 유형에는 방문 재활과 원격 재활, 중재 기간에는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은 CMA 프로그램 버전 3를 이용해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문헌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무선 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에 따른 효과 분석으로 메타 아노바 분석을 이용하였고 출간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에거스의 회귀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총 1692개의 연구가 추출되었고 각 선정 기준에 따라서 최종 추출된 연구는 총 7개 문헌이었습니다. 문헌의 질 검증에서는 총 5개의 문헌에서 집단 참여자 중도 탈락자 오류가 있었지만 연구를 하기에 불충분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는 오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포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연구의 일반적 특성입니다.
각 연구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참가자 수와 평균 연령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재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원격 재활 프로그램과 방문 재활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다. 원격 재활 프로그램에는 일반 전화, 화상 전화 등을 이용하였고 방문 재활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훈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는데 로봇 장치를 함께 활용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중재 기간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을 적용한 연구도 있었으며 삶의 질을 평가하는 평가 도구도 SSQOL, SIS 등 다양한 도구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 기반 작업 치료의 전체 효과는 1.069로 큰 효과 크기를 보였습니다. 중재 유형에 따른 조절 변수의 효과 크기입니다. 원격 재활이 1.004, 방문 재활이 1.184로 방문 재활이 원격 재활보다 좀 더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지만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재 기간 조절 변수에 대한 효과 크기를 보면은 3개월 미만이 0.339, 3개월 이상이 2.065, 6개월 이상이 0.620으로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다른 기간들보다 좀 더 높은 크기의 효과를 보였고, 세 변수 간에는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출간 오류 분석에서는 펀넬 플랫이라고 하는 깔때기 그림에서는 비대칭 모양을 보였지만 에거스의 회귀 분석 결과 출간 오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찰 내용입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메타 분석의 특성상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군 연구의 사후 검사 결과만을 통해서만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전 사후 분석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연구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가정 기반의 작업치료 프로그램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를 보였고 두 번째, 가정 기반의 작업치료 유형 중 방문 재활과 원격 재활은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 효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세 번째, 가정 기반의 작업치료 프로그램 적용 기간에 따른 효과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의 기간이 가장 큰 효과 크기를 보였고 중재 기간이 효과 크기의 차이를 나타내는 조절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뇌졸중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가정 기반의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면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또한 중재 기간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중재 시간을 1회 90분 주 5회로 적용할 것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